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2회 기출특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중졸검정고시 함께하고 있고요. 문제는 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문제 1번이요. 자,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담긴 민재의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거. 지우야, 내일 축구 경기 있지 않았지? 나는 첫 출전이라 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지난번에 연습할 때 엄청 잘했잖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 사과, 격려, 양보 중에서 정답은 2번 격려하고 있죠.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1번에 2번 찾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학생의 일기이다. 일기를 쓴 나가 보완해야 할 점 묻고 있습니다. 땡땡의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급식 자율배식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평소 말하기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토론을 해보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우물쭈물하다 토론이 끝나버려 매우 아쉬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일기에 아쉬운 점을 적었네요. 그 내용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미리 마련한다입니다. 근거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적절하겠네요. 이번에 4번 찾고요. 3번입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의 특성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겠죠. 다음을 봤더니 버스를 가방으로, 사람을 토끼로, 책상을 비행기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왜? 언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한 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했어. 이는 역사성이고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 자의성입니다.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야. 이게 사회성이고요. 언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거. 나머지 3개는 틀렸네요. 딱 보자마자 1번은 우리가 너무 자주 먹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번은 쉽죠. 개자가 틀렸네요. 된장찌 개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이따 수업 마치고라고 했는데 이건 정답을 마친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고 바꿔줘야 되고요. 오늘은 왠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왜인지 바꿔줘야 되고요. 남은 짐들은 모두 집으로 붙였어 라고 맞았습니다. 보내다, 붙였어, 어디에 딱 붙이다는 티귿 받침이겠죠. 자, 맞게 된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자음표 나와 있네요. 우리 자음표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겠죠. 위치에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위치, 입술부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에 대한 거 위치 5곳 딱 나와 있죠. 바다 가자. 어디로? 서해로 가자. 그리고 마누라야까지 하며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까지 안 울림소리와 울림소리까지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음표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말의 자음들을요, 위치와 말하기 3개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자음표 있습니다.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음표와 모음표 문제 반드시 출제되니까요. 이 내용 딱 나오면 이렇게 위치 정도는 머릿속에 하고요. 바다, 가자, 서해,
바다에 가자. 서해로 어디요? 마누라야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윗몸 소리는 혀끝과 윗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 묻고 있죠. 자, 윗몸 소리에 대한 거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디귿 계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로 가자. 시옷 계열 있죠. 그 다음에 울림소리 중에서 니은과 리을이 해당이 됩니다. 옆으로 쓸까요? 이렇게 해야 더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디귿과 디귿 계열 시옷, 니은, 리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자음표 모르면 절대 문제 아예 풀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자음표를 모르면. 그래서 저번 1회에는 모음표, 이중모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음표와 모음표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규정에 맞는 거 표준발음법이네요. 역시 잘 읽어보면 되는데요. 겹받침 나와 있습니다.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피읍으로 발음합니다. 다만 어간의 말음이 리을 기역인 경우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 기역 아니고요.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리을 기역 아니고요. 그 다음 리을 기역, 리을 비음, 리을 피읍은 기역, 미음, 비읍이니까 얘는 미음으로 발음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어느 하나만 틀렸네요. 그렇죠? 맞게가 아니라 말로 해야 되겠죠. 말게입니다. 이 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경우야 라는 표시이니까요. 정답 2번 찾고 그 다음 7번 갈게요. 자, 밑주신 단어의 품사가 기억과 같은 거 품사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아름답다라는 건 어떠한 상태,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이고요. 자,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용언이죠. 용언은 활용합니다. 즉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맛있긴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 맛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새로 산 신발이 나에게는 작다라는 것, 이게 바로 형용사. 추억은 추억인데 옛 추억. 자, 체온을 꾸며주고 있네요. 관형사. 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장은 명사, 사물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품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아직 조금 라고 한다면 품사 부분 다시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8번 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의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말 문장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부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문장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문장의 짜임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나오는 걸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면 우리는 이를 겹문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겹문장은요, 따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문장 사이에 연결어로 된 거, 아는 문장은요, 문장 안에 또 하나의 문장, 즉 절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절도 역시 명사절, 관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5가지 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한다면 자, 겹문장 나오면 따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 풀 준비가 된 겁니다. 주어의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걸 겹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겹문장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하나만 겹문장이 아니라는 거네요. 토끼가 풀을 뜯는다. 서술어 한 번 나왔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서술어 2번 나왔습니다. 나는 겨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겨울이 온다. 어때요? 이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형태네요. 비가 와서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연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끔 주어는요, 바뀔 때도 있고요. 모양을 감출 때도 있고요. 삭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을 볼 때는 꼭 서술어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서술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면 그게 겹문장인지 혼문장인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1번. 혼문장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혼문장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다음 개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웃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인데요. 웃음의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중에 우리는 사회적에 들어갈 거 찾으면 되겠네요. 면역력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얘는 신체이고요. 1번에 해당하고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이겠네요. 그 다음에 심장 건강, 신체적이지요. 타인과의 유대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이니까 이게 3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보죠. 자, 기억에서 리을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내가 겪은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축구부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했다는 이미 과거로 끝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한 것이다. 혹은 했던 것이다. 뭐 했다는 것이다. 이런 걸로 가야 되겠죠. 축구부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건 미래 시제이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감독님께 발각돼요. 뭔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축구부에 들어갔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가 해체되고 다시 축구를 하려면 전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결국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1번부터 14번은요. 순환이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 나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깊게 자세하게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순환이대는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우리 민족에 덧대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과 6.25 우리 민족에게 2번의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2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나타났고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갈 거야라는 것을 넌지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11번.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 상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만도는 처음에 진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고요. 진수는 만도가 자신을 없는 것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만도는 현재 진수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진수는 자신을 외면하는 만도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죠. 정답은 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도는 진수의 아버지이고요.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보고 난감했습니다. 진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만도의 등에 엎인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고등어, 양손에 들고 엎였죠. 만도는 한쪽 팔이 없고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어서 외나무 다리 만나서 둘이 협력해서 업고 가고 진 한 팔이 없으니 짐을 같이 들어주면서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은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 이겨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읽고 머릿속에 줄거리 내용이 정리됐다라면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전문들이라던가 혹은 짧게 나와 있는 소설들의 전문을 찾아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하늘은 말 것만이라던가 혹은 수년이대, 그 다음에 허생전, 호질, 토끼전, 흥부전 이런 것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꼭 한번 전문을 찾아서 읽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3번 찾고요. 13번이요. 자,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부분은요.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얻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뜩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등장인물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은요. 김소월님의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먼 훗날 나중에 너가 나를 찾으면 그때 내 말 잊었노라 라고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먼 훗날의 가정.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시면 무척 그리워서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문장의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당신이 오지 않는 그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의인화한 소재들은 안 나와 있었고요. 시적 상황을 가정했어요. 먼 훗날 네가 날 찾으면 그때 잊었다고 할게. 지금 당장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의문문의 형식도 아니고요. 자연물에 이입시키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각행을 세 마디로 끊어서 읽을 수 있지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각 연을 동일한 글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실력 아니고 시력이네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 잊었노라 반복거. 유사한 문장 구조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이요.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 임에 대한 그리움, 이웃에 대한 연민, 이상향에 대한 동경,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정답은 1번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16번에 1번 그리워하다가 먼 훗날에 그때 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6번에 1번 찾고요. 17번부터 19번은요. 박지원의 호질
양반을 꾸짖고 있네요. 그 양반의 모습을 무능력하고 뭔가 허례허식만 가득한 그 양반의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등장하고 있고요. 북곽선생 양반이죠. 그리고 범 호랑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A 부분 보면 아침에 김을 매러 가는 농부가 있어서 북각선생께서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범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고 물으니 북각선생은 내가 시경에 있는 말을 들었으니 하늘이 높다 이르지만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둡텄다 이르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네 라며 역시 허식 허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양반을 꾸짖고 있습니다. 17번이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북각선생은 귀신춤을 추며 달아나고 있고요. 몸에는 지독한 냄새, 똥통에 빠졌죠. 범은 북각선생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리 가! 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북각선생에게 인사도 없이 범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A에 드러난 북각선생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농부가 묻죠. 북각선생 왜 그 들판에서 바닥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나요?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18번에 1번이고요. 19번 갈게요. 기억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기억을 봤더니 혹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북각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선비 아이고 지독한 냄새로다 여기서 말하는 선비도 역시 북각선생입니다. 디귿은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 일찍이 들음에 라고 하면서 범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만 범입니다. 범이 내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리을 이 천한신하 라고 하면서 지금 범 앞에서 자신을 납작 낮추어 부르고 있죠. 리을도 역시 북각선생.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것은 디귿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부터 22번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양 쓰레기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이야기하고 있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줍니다.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요. 동물들에게도 해를 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맞죠? 앞에 내용에 뒤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놔둔 그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
이걸 왜 썼습니까?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자? 전혀 아니죠. 국내외 해양 생물을 보호하자?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생산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도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을 줄여보자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이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A 내용에서 정리하고 있네요. 쉽게 분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죠. 그렇죠? 쉽게 분해되지 않죠.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 피해도 주고요. 동물들에게 해도 끼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죠.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줍니다. 결코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각각의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죠. 하지만 2번 또한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주는 내용 또한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뭐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이런 표지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떠올리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2번까지 정리하고요. 23번입니다. 23번에서 25번에 해당하는 글은요.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지요.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라고 하면서 영국 화가 얘기를 합니다.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며 그림 풍덩이 마치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래요.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먼저 무엇을 살펴볼까요? 라고 기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영장에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에 노란색이 묻혀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의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란색, 노란색, 색채, 선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억에는 우리는 색채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기억에 색채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다음은 기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요. 다른 부분은 룰러를 사용해 파란색을 이용해서 매끈하게 칠했습니다. 물보라 강조하고 있네요. 끝으로 구도입니다. 기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성, 다이빙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진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파도가 치는 소리를 그림에 표현하고 있고요. 라고 하려고 그랬네. 파도가 아니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앞에 보면요. 풍덩을 감상하며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라고 했죠. 유화 물감을 사용하여 색을 선명하게 한 게 아니라 아크릴이라 그랬죠. 꼼꼼하게 읽으셨어야 됩니다. 롤러를 이용해 사용해서 물보라를 노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한 것이 아니라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했고 나머지 부분 롤러를 이용했다라고 했죠. 수영장의 수평선에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4번에 들어갈 거는 우리 아까 글을 읽으면서 정리했죠.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색채였습니다.
그 다음 25번.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알려면 니은부터 봐야 되는데요. 니은은 딱 봤더니 물보라가 일어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깨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거품이 일어났다, 물보라가 일어났다 같은 의미이고요. 외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체를 그 다음 감기에 걸렸지만 금방 털고 일어났다, 나아졌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2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도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이런 시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했다라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글은 아마 맨 마지막에 두 작품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독해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다만 긴장해 있을 여러분에게 좀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내용 확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좀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시고요. 문단 나누기 한 다음에 중요한 어휘 찾는 거 연습만 좀 꼼꼼히 해주신다면 이런 비문학 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총 문제 25문제였고요. 정리 잘 하신 다음에 다 맞으셔서 좀 안전하게 패스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